영웅시대 조국을 향한 거인의 사투. 당신들 기업을 한다는 사람들 말이야. 도대체가 되먹지가 않았어. 전 사장은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이라 장사에 일 몇 개 뭐 더 알겠습니까마는. 일부 서슬퍼런 칼날 아래 기업인의 숙명.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군사 정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부정 축제자 처벌. 그 서슬퍼런 칼날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기업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죠. 누군가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누군가는 권력에 아부하며 살아남을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국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가시밭길을 자처한 한 거인이 있습니다. 국 사장님, 한국에 와서 모든 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장님을 믿고 일단 귀국하십시오. 홍콩의 한 호텔,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국대우 사장은 창밖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과거 경제협회를 이끌며 이 땅에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이름의 쇠고랑이었습니다. 이부 장사꾼의 상도와 정치인의 정의. 국내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취조실의 누런 전등 아래 천 사장과 군부 인사들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집니다. 당신들 기업을 한다는 사람들 말이야, 도대체가 되먹지가 않았어? 국민들 피 빨아먹고 배불린 거 아냐? 군인들의 거친 호통에도 천 사장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응수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만 잘하면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군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 그들이 외치는 혁명 구호 속에는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 해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부패와 악습을 철폐하겠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기업인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돈 많다고 잡아들이고 회사 많다고 잡아들이면 이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고 들겠습니까? 천 사장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산부 가족의 기다림과 엇갈린 소문들. 가족들은 만 하루가 지나도록 소식 없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냅니다. 건설업계 1위라는 타이틀은 이제 훈장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이미 동료 기업인 11명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일국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형님,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붙들려 가신 걸까요? 막내 살국의 떨리는 목소리에 일국은 짐짓 덤덤한 척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시잖니? 큰 허물이 없다는 걸 알면 군인들도 함부로 못하실 거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미군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군인들이 미군 눈치를 안 볼 리 없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해보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때 중앙정보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국 사장이 회사로 복귀할 것이다.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했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귀환이 아닌 험난한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부 현장의 진실, 질통을 진 유학파 아들.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공사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 일국을 가장 험한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질통 하나 제대로 못 지면서 어떻게 일꾼들의 마음을 얻겠느냐? 뜨거운 뙤약볕 아래 무거운 자갈 가마니를 짊어진 일국의 어깨가 무너질 듯 비틀거립니다. 주변 인부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립니다. 에구, 저 귀한 집 자식이 뭔 고생이래? 대선 사장이 너무하구먼.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던 일국이 발을 헛디디며 쓰러졌고 무거운 짐이 그를 덮쳤습니다. 피가 흐르는 아들을 보며 달려온 사람들에게 국 사장은 오히려 차갑게 소리칩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놈이 왜 집으로 가? 당장 다시 일어나서 질통매. 그 독한 말 뒤에는 아들이 누구보다 단단한 거목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갈이 뭔지 시멘트가 뭔지 몸으로 익히지 못한 자는 국가를 세울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부 거인의 결단,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다. 홍심에 머물던 국대우 사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남의 나라 땅에서 숨어 지낼 순 없다.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혁명 정부의 부정 축제자 처벌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지 않고는 빈곤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헌납해서라도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조국을 향한 그의 진심은 차가운 바다 건너 고국 땅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을 범죄자로 모는 국가를 향해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보답하겠다는 거인다운 배포를 보여준 것입니다. 육부 시멘트는 건설의 쌀, 자립 경제의 꿈. 귀국한 국 사장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죠. 양담배를 금지하고 깡패들을 소탕하는 군사 정부의 서슬퍼런 운영 방식에 맞춰 그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뇌물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실력으로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립 경제라는 네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시멘트 공장 설립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시멘트는 건설의 쌀이다. 이걸 수입에 의존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경쟁 업체들의 반대와 정부의 불신 속에서도 그는 석회광산을 찾아다니며 밤새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벽돌 하나를 찍어내는 일부터 나라의 대동맥을 잇는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일까지 그의 땀방울이 떨어진 자리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이 하나둘씩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칠부 두 거인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역사. 마침내 국대우 사장은 박 의장과 마주 앉게 됩니다. 국가 재건의 열망에 불타는 박 의장과 자립 경제의 실현을 꿈꾸는 국 사장. 두 거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힙니다. 홍콩은 보세 가공으로 잘 먹고 사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박 의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국 사장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분위기는 어느새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4년제 대학을 절반으로 줄이고 기술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혁신적인 제안부터 보세 가공 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까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조국 근대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수레바퀴가 비로소 힘차게 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들의 뒷모습. 우리는 오늘날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 전 재산을 던졌던 기업인들, 자식의 부러진 뼈를 보면서도 질통을 매라고 호통쳤던 매정한 아버지들, 그들의 독하고 치열하고 뜨거웠던 삶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영웅의 시대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복숭아 나무 씨앗이 심어져 있나요? 그 씨앗이 울창한 숲이 될 때까지 우리도 그들처럼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